잘,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침이 좀 심해서 강의를 하다가 기침을 좀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 우리가 18명이 이 강의 신청을 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이 강의를 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만 뭐 간단하게 강의 계획서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어, 보이시죠? 제가 조금 전에 예, 두 번째 챕터 두 번째 챕터도 업로드를 했으니까 뭐 쉽게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학기에 제가 업로드할 슬라이드들이 굉장히 많아서 굳이 프린트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전반부는 제가 이제 맡아서 강의를 하고요. 후반부는 중간 시험까지 이제 제가 하고 후반부는 손정모 교수님께서 맡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손정모 교수님과 관련된 정보만 나와 있는데 제 면담 가능 시간은 화요일 오늘 오전에 하셔도 괜찮고 제 가능 시간은 화요일 10시에서 12시 사이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안 되시면 금요일에 10시에서 2시 오전 오후입니다. 제 전화번호는 제 오피스 번호는 5522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출석 확인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뭐 중간 시험 전까지 그냥 뭐 자유롭게 강의를 뭐 듣고 싶으시면 듣고 뭐 듣기 싫으면 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출석에 반영하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출석 점수 100점 만점을 받고 싶다면 중간 시험 이후에 손정모 교수님 수업에 100% 출석을 하시면 100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출석 반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제 원칙은 그렇습니다.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제가 이번 학기 전반부에 커버하는 내용은 대체로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주로 R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존의 R을 잘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다면 사실 이제 제가 전반부 몇 시간 동안 설명하는 몇 주, 두 주에서 세 주 정도, 2주, 3주 정도의 강의 내용은 뭐 R을 한번 접해봤거나 좀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한 지식이 많은 학생들은 제가 혀에도 뭐가 나가지고 말을도 잘 못하겠어요. 좀 죄송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제 생각에 처음에 2주, 3주 정도 강의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학기에 주로 글씨가 좀 작나요? 이번 학기에 이제 R을 활용하는 방법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좀 커버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좀 보면서 뭐 이제 한 학기 분량으로 다
준비는 되어 있지만 뭐 제가 절반 정도만 하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발췌를 해서 뭐 광고 홍보에 대한 분석 이번 학기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금융 관련된 자료들을 사용하는 거에 관심이 최근 들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지, 그다음에 경제 자료 분석을 하게 되면 분석 방법을 조금만 연장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도 가능합니다. 물론 예측을 한다고 해서 그게 맞지는 않겠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 학기에 좀 하고 싶은 부분은 텍스트 분석. 네, 뭐 이게 어렵진 않고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 이 코र्스의 이름은 보시다시피 빅데이터 분석과 분석 기법과 기업 보안의 활용인데, 제가 하는 부분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은 제가 하고 기업 보안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아마 손정모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교재는 요 두 가지인데요. 데이터 스마트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여러분 구입하실 필요도 없고 빌리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 책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제 슬라이드가 이 데이터 스마트 책을 다 커버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책입니다. 이 책. 우리 교재는 예측 분석 모델링 실무 기법인데, 이 책 구입하실 필요 없고 강의 슬라이드로 다 커버가 되니까요. 뭐 번역되어 있는 책인데 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부에서 제가 간단하게 R 사용하는 방법들을 소개를 할 텐데, 이 책은 김영우가 쓴 책인데요. 이 책도 뭐 R을 계속해서 많이 사용하고 싶다면 한 권 정도 가지고 있는 건 도움이 될 텐데, 워낙에 인터넷 소스가 많기 때문에 제가 뭐 하나 아는 분한테 받은 게 있는데요. 제가 그 공지사 뭐죠? 강의 자료에 하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매뉴얼들이 너무 많아서 이 R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저는 뭐 책을 사는 게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 슬라이드랑 그다음에 제가 뭐 오늘 중으로 올려놓게 될 그 파일 같은 거 보시면 뭐 여러분 기본적인 지식을 조금 갖게 되면 어떤 교재를 사용하더라도 뭐 큰 뭐 문제는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데이터 스마트라고 하는 책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중간 시험은 비대면으로 할까 생각 중인데, 뭐 여러분 뭐 학교에 오셔서 시험을 보고 싶다 그럼 뭐 학교에 오셔서 시험 보셔도 괜찮은데요. 뭐 여러분 뭐 의지에 따라서 이번 학기에는 뭐 데이터 분석 기초, 그다음 간단한 실습,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광고 홍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경제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분석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번 학기 한 중간 시험까지 대체로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오늘 첫 시간이어서 그 학생 숫자 몇 명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으세요? 어떠세요? 학교에 나오는 게 좋으세요? 집에 있거나 아니면 예, 그냥 아무 데서나 강의를 듣는 게 더 좋으세요? 첫 번째 챕터는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편하게 질문하시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20명도 안 되는데. 어, 이게 무슨 뜻이죠? 비대면인데 12시 10분 안 되나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전 수업이 대면이라서.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왜 우리 12시 시작인데요? 왜 12시 10분에 시작해야 되죠? 우리 수업은 12시부터인데. 예, 첫 번째 챕터는 뭐 여러분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R이라든가 뭐 파이썬은 나중에 손정무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네, R을 어떻게 설치하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R 스튜디오도 제가 여기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뭐 내 컴퓨터에 R이 다 설치되어 있고, 뭐 R 스튜디오도 이미 다 내가 인스톨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뭐 그냥 예, 어차피 제가 출석 확인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R 인스톨하는 방법, R 스튜디오 인스톨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에 가서 간단하게 뭐 그 변수를 만들거나 벡터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할 텐데, 벡터의 연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몇 가지 함수들, R에 내장 R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이제 몇 가지 함수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R과 RStudio 설치하는 건데요. 뭐 만약에 예, 지금 여러분 컴퓨터에 랩탑이나 뭐 데스크탑에 R이나 RStudio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같이 저랑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네, 여기 보시면 rproject.org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편의상 여러분 슬라이드 때문에 우클릭을 해서 새 탭에서 링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 사이트로 가서 R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R을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갈 거고요. 제 슬라이드는 꽤 오래전 거여서 보시면 이렇게 꽤 오래전에 만들어 놨던 거여서 지금은 이 링크들이 존재하지는 않고요. 한번 보시죠. 뭐 아무래도 국내에 있는 서버가 조금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서버 중에서 한국에 있는 이 네 가지 서버 중에서 이제 하나 선택하셔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빅데이터 캠퍼스로 가보죠. 그러면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R, 그다음에 여러분 뭐 애플에서 만든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두 번째 거, 그다음에 뭐 윈도우즈 OS를 사용하는 경우에 일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베이스 그다음에 인스톨 R for the first time 이거 클릭하셔서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하면 되겠죠.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에 이 파일이 이제 저장이 될 거고요.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가보면 제 거 한번 보여드리죠.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에 가보시면 여기는 R412 윈도우 버전 이런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그냥 베이스 셋업으로 쭉 한번 제가 슬라이드로 한번 보여드리죠.
네,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파일을 예, 실행하시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 쭉쭉쭉 넘어가시면 되겠죠. 뭐 특별히 뭐 셋업 디폴트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그냥 특별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뭐 폴더를 바꾼다든가 뭐 그런 작업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 바탕 화면에 이렇게 숏컷이 생성이 되는데 이제 뭐 옛날 버전이어서 두 개의 숏컷이 만들어지고요. 하나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이제 윈도우즈의 뭐 버전에 따라서 다른 OS 버전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니까요.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큰 뭐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굉장히 헤비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한번 실행을 해보죠. 제가 이제 R을 지금 인스톨한 R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실행을 하면 네. 화면에서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 실행을 하면 이렇게 이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인스톨했던 거고요. 작년 11월에 인스톨했나요? 하여튼 뭐 한 몇 달 전에 이제 인스톨한 건데 4.1.2 버전을 제가 인스톨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콘솔 화면 이걸 이제 우리가 콘솔이라고 부르는데요. 타이핑 해보죠. 우리가 콘솔이라고 합니다. 이런 콘솔 화면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고 저는 이번 학기에 이렇게 이제 R 직접적으로 이제 R에서 뭐 코딩을 하는 것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R 스튜디오를 이용해서도 작업하는 걸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전에 보니까 손종모 교수님께서는 R 스튜디오를 같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썬을 강의를 하실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R 스튜디오를 인스톨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슬라이드로. 이따가 이제 제가 슬라이드랑 R 뭐 스튜디오든 R 콘솔이든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지금 공유 화면 하나만 쓰고 있는데 같이 이제 좀 크게 해서 두 개 다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우리가 제가 아까 소개했던 교재 데이터랑 이제 소스 코드는 여기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첫 번째 거 클릭하셔도 되고 두 번째 거 여기 클릭하셔도 괜찮고 여기 클릭하셔도 괜찮은데요. 저는 여기 클릭 한번 해보죠. 편의상 그냥 우클릭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예, 자 이런 사이트를 보실 수 있고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이 5가지 중에 마지막에 있는 이제 Modeling Techniques in Predictive Analytics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웹사이트의 가장 아랫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의 영어 버전이고요, 이 책이.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그 빅데이터 어널리시스 뭐 이런 표현을 다른 말로는 프리딕티브 어널리틱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나 예측 분석이나 사실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여기 챕터 1부터 우리 교재의 챕터 1부터 챕터 11까지 쭉 그 소스 코드를 다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 1의 소스 코드를 이렇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여기서 뭐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같은 내용,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압축을 풀면 소스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미리 다운받아 놓은 게 있어서 이 소스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 자, 여기에서 저는 이제 아까 그 챕터 1의 소스 코드를 제가 지정한 디렉토리에 폴더에 이미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스크립트 열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뭐 저장을 하셨다면 뭐 어떤 특정한 폴더에 저장을 하셨다면 스크립트 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공유 화면을 제 컴퓨터 전체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조정이 안 되나요? 하도 오랜만에 써봐서 화면 일부로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괜찮겠죠? 괜찮나요? 잘 보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커멘트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게 좀 더 낫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슬라이드를 오른쪽 아랫부분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했었는지. 다른 강의할 때는 직접 뭐 이렇게 이런 형태로 강의를 하지 않으니까 제가 스크립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스크립트 열기로 가죠. 스크립트 연다는 게 그 소스 코드를 연다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걸 어디에 저장해 놨냐면 D 드라이브에 여기에 있습니다. 뭐 폴더 여러분들한테 뭐 제 폴더는 중요하지 않죠. 데이터 워. 여기 그러니까 압축 폴더를 이제 풀면 이제 이런 파일이 들어 있고요. 그 파일을 제가 그냥 편의상 여기에 놔둔 겁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이제 이런 소스 코드를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시면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 소스 코드를 보지 않았고 다음 주에도 이 소스 코드를 보진 않을 거고 일단 오늘 남은 시간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는 기본적인 이제 R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꺼놓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소스 코드랑 똑같은 형태고요. 이제 이어서 RStudi오를 설치하는 건데요. 순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R을 설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RStudio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R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RStudio에서 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RStudio 링크 따라서 들어가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여기 있습니다.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아랫부분에 뭐 유료 프로그램도 있고 뭐 무료 프로그램도 있는데 뭐 우리 무료 프로그램 써도 뭐 충분합니다. 여기 프리 버전 다운로드 하시면 마찬가지로 뭐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여기에서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이제 OS에 따라서
맥 OS를 쓰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리눅스 시스템이 있죠. 네. 기존의 시스템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리눅스를 사용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다운받으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찬가지 방식으로 RStudio 다운받았고, 이거 뭐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돌아가 보죠, 슬라이드로. 그래서 뭐 순차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저도 이제 RStudio를 한번 실행을 하면 여기 실행을 했습니다. 크게 사실 4개의 섹션이라고 할까요? 4개의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왼쪽 상단 부분에 여기 이 부분이죠, 그렇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제 스크립트 파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만들 수 있는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창이 하나 생깁니다. 윈도우즈가 크게 이게 하나, 여기 하나, 아랫부분에 하나, 그다음에 오른쪽 윗부분에는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변수와 관련된 정보들, 그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입력한 여러 가지 커맨드들, 명령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른쪽 윗부분에 나오고, 이제 오른쪽 아랫부분에는 이쪽 부분이겠죠. 이쪽 부분에는 지금 현재 나의 디폴트로 이제 문서 다큐먼트죠. 디폴트로 다큐먼트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 워킹 디렉토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죠. 우리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서요.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왼쪽 윗부분에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R 편집기와 같은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 수 있는 윈도우즈가 하나 있는 거고요. 윈도우가 하나 있는 것이고, 뭐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더하기 3 한번 해보죠. 3 더하기 3. 3 더하기 3을 하고 엔터를 치면 사실 아무것도 뭐 결과물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이 스크립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 한글 파일이든 MS 워드든 뭐 그런 식의 어떤 문서 작업을 하는 메모장이든 문서 작업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작업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야지만 그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도 실행을 해서 결과물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엔터 키를 치시면 돼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결과물을 왼쪽 아랫부분 콘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이렇게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간단하니까요. 그래서 3 더하기 3 타이핑 하신 다음에 컨트롤하고 엔터를 치면 내가 스크립트 파일에 입력한 결과물을 즉각적으로 왼쪽 아랫부분의 콘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변수를 죄송합니다. 어떤 값을 어떤 변수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나중에 또 나오긴 합니다. 변수 x에 1이라고 하는 값을 어사인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할당한다는 의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등호고요. 이건 첫 번째는 부등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하면 이게 이제 화살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의 값을 x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싶다. 혹은 x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에 1의 값을 어사인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이 표현을 사용을 해요. 마찬가지로 그냥 엔터를 치면 아무 결과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컨트롤 엔터를 치면
뭔가 이제 실행이 된 것이고 왼쪽 아랫부분에 그다음에 오른쪽 윗부분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x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고 그 x라고 하는 변수에는 1의 값이 1의 값이 이제 어사인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x에 1의 값이 어사인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콘솔 왼쪽 아랫부분 콘솔에서 지금 제가 있는 왼쪽 아랫부분의 콘솔에서 만일 x라고 타이핑을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x라고 타이핑을 하고 엔터를 치면 1이라고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x의 1의 값이 어사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값들을 어떠한 변수의 이름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어사인을 해놓고 그때그때 원할 때마다 그 값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물론 x에 어사인 되어 있는 1의 값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제 x에다가 다른 값을 어사인하고 싶다. 3을 어사인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제 x의 3의 값이 어사인 되겠죠. 그러니까 x의 값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제 x는 3의 값을 갖는 것이죠. 오른쪽 위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질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x는 1의 값을 갖는다고 해보죠. 네. 다시 원상 복귀해놓고 이제 y에다가 2의 값을 어사인 해보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라인하고 첫 번째 라인하고 좀 다르게 썼는데 x하고 이 화살표 기호 사이에 스페이스가 하나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 라인에서는 이제 y와 화살표 사이에 스페이스를 제가 없앴는데요. 스페이스를 없애도 괜찮고 스페이스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로 실행을 하면 y에 2의 값이 어사인 됐다는 걸 볼 수 있죠. x는 제가 다시 실행을 해서 1의 값으로 되돌려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만들어 놓고 그 변수들에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어사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킹 디렉토리가 어디인가? 워킹 디렉토리를 뭐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워킹 디렉토리를 바꾸는 방법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제 워킹 디렉토리, 나의 워킹 디렉토리가 어디인가? 지금 얼스튜디오를 설치를 했고 디폴트로 여러분 컴퓨터에 My Documents가 기본적인 워킹 디렉토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get wd 죄송합니다. 제가 한 두 주 더 됐죠. 한 2주쯤 전에, 3주, 2주인가? 3주쯤 전에, 한 15일쯤 전에, 목이 너무 아프고 몸살, 그러니까 전형적인 코로나 증상으로, 뭐 이렇게 자가 키트죠. 또 해보고, 그 다음에, 선별 검사소인가요? 가서 신속항원도 해보고 그랬는데 계속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 소견서 같은 거 받아서 PCR 검사를 해보려고. 병원에 갔더니, 개인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 PCR 검사를 받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 이제 재택격리, 자가격리 해야 되는데 재택격리나 자가격리의 이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뭐 약 먹고 조심하면 뭐 다 완치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PCR 검사를 안 받았는데 저도 그래서 제가 확진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예,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가족들한테 또 전염되면 안 되니까.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다 괜찮아졌는데 뭐 기침은 없어지질 않네요.
그래서 거의 한 열흘 넘게 약을 먹었는데도 기침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어,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워킹 디렉토리를 확인하는 방법은 getwd 하고요. 엔터를 치면 워킹 디렉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치면 뭐 컨트롤 엔터를 쳐야 되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제 바로 워킹 디렉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sers 그다음에 뭐 제 컴퓨터 이름이고요. documents가 바로 내 문서죠, 그렇죠? my documents가 기본적인 워킹 디렉토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똑같은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여러 개의 그 스크립트 파일을 뭐 넣어서 여러분 작업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엔 뭐 제가 이번 학기에 강의하는 내용 중에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뭐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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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들은 특별히 뭐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만 제가 설명을 드리죠. 우선 여기에 오른쪽 상단 부분에 보시면 여기 이런 표시가 있어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기로 가셔서 뉴 프로젝트를 클릭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뭐 기존에 지금 제가 작업하던 걸 저장하고 싶은가, 저장하기 싫은, 뭐 저장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물어보죠. 뭐 저장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뉴 디렉토리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뉴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디렉토리를 설정할 수도 있고, 뭐 새로 만들 수도 있는데, 저는 우선 서브 디렉토리를 우선 설정을 하고 여기에서 서브 디렉토리를 우선 바꿔 놓겠습니다. 뭐 강의 노트에 있는 방식으로 제가 바꿔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렉토리 네임은 제가 슬라이드에 적어 놓은 것처럼 뭐 챕터 제로로 설정을 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바꿔 놓을 거예요. 이제 myr 뭐 이렇게 바꿔 놓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뭐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의 example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하는 작업이 그다음에 ch00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어요. 오른쪽 아랫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달라졌냐면 이제 워킹 디렉토리가 달라진 거예요. 확인해 보시죠. 워킹 디렉토리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wd 해보시면 d myr chapter 00 제가 조금 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정했던 서브 디렉토리와 그 다음에 제가 만들었던 프로젝트 네임 이름이 이제 그대로 워킹 디렉토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제가 뭐 여러분 마음대로 작업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냥 추천하는 방법 하나는 뭐 이번 학기 이제 우리 빅데이터 관련한 수업에서 디렉토리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여러분 필요한 리소스 같은 것들 다 모아 놓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중간 시험 볼 때 오픈북으로 할 거예요. 다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제가 커뮤니케이션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하긴 할 텐데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뭐 여러분 뭐 원하는 리소스를 뭐 인터넷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미리 작업해 놓은 파일이든 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SNS라든가 뭐 다른 친구들과 메신저를 한다든가 뭐 이메일을 주고받는다든가 내가 작업한 파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든가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치팅이니까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대부분 이제 그렇게 시험 문제를 만듭니다. 다른 사람과 뭔가 정보를 공유를 했을 때 나한테 이득이 되어야지만, 그러니까 취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팅으로부터의 이득이 있어야 취팅을 하는데, 취팅으로부터의 이득이 없다면 그럼 이제 취팅을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물론 이제 그게 옳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안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이득이 있다면 옳지 못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문제를 만들 때 취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가능한 없도록, 뭐 해봐야 뭐 나한테 별 이득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들도록 시험 문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냥 열심히 코딩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뭐 내가 아는 친구한테 그 친구가 작업해 놓은 빨리 작업해 놓은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받아서 혹은 뭐 메신저로 받아서 쓰는 것보다, 카카오톡으로 받아서 쓰는 거가 과연 나한테 이득이 될까? 예를 들면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거나 여러분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그런 코딩을 하도록 제가 시험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시험 문제를 제가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프로젝트 만드는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예, 제가 했던 일련의 작업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스크립트 파일을 example1, example2 두 개의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그대로 입력을 해서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만드는 방법은 아까 이제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뭐 아니면 파일에 가셔서 새 스크립트 파일을 여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파일에 가셔서 뭐 스크립트 파일을 새로 열겠다,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new 파일, 네, 뭐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r 스크립트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보시죠. 이건 제가 클릭을 해서 스크립트 파일을 만드는 윈도우를 연 거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파일, new 파일, 그 다음에 r 스크립트로 가셔서 이걸 클릭하셔도 새로운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 수 있는 윈도우가 새로 생겼어요. 보시면 Untitled 2가 생긴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 클릭해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Untitled 1은 어떻게 만든 거냐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지워버리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Untitled 1이라고 하는 이제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 수 있는 윈도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x에다가 1의 값을 어사인하는 건가요? 네, x에 1의 값을 어사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x에다가 2를 더하라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결과는 3이어야 되겠죠. x에다가 2를 어사인했고 어사인된 값에다가 이제 2를 더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뭐 실행하면 되겠죠. 우선 실행하기 전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Save Current Document 뭐 클릭하시면 되겠죠. 저장을 하면 제가 지금 위치한 워킹 디렉토리, 작업 디렉토리에 우리가 이제 이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건 우리가 저장하는 파일은 반드시 확장자가 R이어야 됩니다. 우선 example1이라고 저장을 하고요. 세이브 하면 이제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확장자가 아래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되어야지만 이제 우리가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끔 보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 어려움을 겪었던, 제가 이렇게 보면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저장을 하는데, 저장하는 과정에서 이 스크립트 파일이 .r의 확장자로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잘못 저장이 되는 경우들이 이제 덜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주의하셔서 내가 의도한 것대로 저장이 되고 있는지, 내가 의도한 대로 파일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일을 만들었고요. 제가 오늘 뉴스를 하나 봤는데 그 뉴스는 조금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미국의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과 그러니까 확진자들과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의 뇌를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의 뇌에서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관찰했다는 거예요. 국내 뉴스는 아니고 미국 뉴스였는데 자세히 꼼꼼하게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실험을 했고 뭐 이게 이제 델타 바이러스였는지 아니면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인지도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요. 뭐 여하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뇌의 노화 정도가 좀 다르게 나타났다. 감염이 되면 뇌가 조금 빠르게 노화가 되더라. 뭐 이런 결과라는 거죠.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조금 충격적인 결과죠, 그렇죠? 저 같은 사람들이야 살 날이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조금 뇌에 데미지가 오는 거니까요. 조금 한번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더 읽어보고 자세한 내용을 조금 전에 봤어요. 자세한 내용 좀 읽어보고 델타 바이러스면은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가 지금 나온 거 보면 델타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미크론 가지고 실험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아까 했던 example 1의 이름으로 저장을 한 거고요. 그래서 확장자 .r의 이름으로 저장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스크립트 파일을 또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뭐 제가 아까 했던 작업입니다. 클릭해서 이제 윈도우를 하나 새로 열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이제 y에다가 2의 값을 어사인하고 거기에 3을 곱하는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new r 스크립트 하면 새로운 untitled 1이라고 하는 윈도우가 생기고 여기에는 이제 y에 2라고 하는 값을 어사인을 하고요. 그 값에 이제 3을 곱하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이제 example2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 텐데 여기에서 여러분 뭐 흔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컨트롤 S를 타이핑해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S 하셔도 괜찮아요. 클릭하지 않고 그냥 컨트롤 S 해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xample2라고 저장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제 example2의 이름을 갖는 스크립트 파일이 하나 생겼고요. 나중에 이제 그 RStudio를 실행을 하신 다음에 그 워킹 디렉토리가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제가 지정한 이런 형태의 워킹 디렉토리에 바로 이 워킹 디렉토리로 들어오면 제가 하고 싶은 건 이제 이런 겁니다. 이 파일을 다 닫아보죠. 그 다음에 제가 RStudio를 실행을 했더니 제가 지금 지정해 놓은 워킹 디렉토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전에 작업했던 example1이나 example2를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가서 클릭하시면 example1이 열리고 이걸 클릭하시면 example2가 열립니다. 이렇게 해서 뭐 작업을 이어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RStudio에서 옵션을 지정하는 거 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 스크립트 파일에서 타이핑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요즘에는 RStudio에 기본적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막 타이핑을 하다 보면 자동 줄바뀜이 되지 않고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그게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치다 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죠. 근데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었어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 R 스튜디오가 옛날 버전이어서 자동 줄바뀜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툴스에 가셔서 툴스, 글로벌 옵션스 여기에 이제 코드로 가시면 소프트 랩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 랩이라고 하는 옵션을 지금은 켜져 있는 거죠, 당연히. 이게 만약에 꺼져 있으면 자동 줄바뀜이 되지 않고 계속 오른쪽으로 타이핑이 돼요. 메모장 같은 거 써보신 경험이 있으면 그런 거랑 비슷한 뭐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꺼져 있으면 키면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파일을 저장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글을 사용하다 보면 한글로 스크립트 파일을 작업하다 보면 스크립트 파일의 한글이 깨지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파일을 저장할 때 유니코드 방식이라고 하죠. 저장 방식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선 인코딩인데 스크립트에서 한글이 깨지는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인코딩 설정을 UTF-8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이건 이제 툴스의 프로젝트 옵션에 가셔서 코드 에디팅 두 번째 클릭하시면 텍스트 인코딩에 UTF-8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UTF-8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R 스튜디오에서 작업할 수 있는 작업 환경들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뭐 한 50분쯤 됐는데 간단하게 두 번째 챕터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첫 시간인데 50분만 하는 건 너무 그런 것 같고요. 조금 한 30분 정도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죠. 혹시 질문 있어요? 첫 번째 챕터 관련해서?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준비, 이제 R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변수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벡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할 텐데요. 우선 뭐 모든 프로그램 언어들이 그렇겠습니다만 그 뭐 C++도 그렇고 포트란도 그렇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 내에 커멘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R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 키라고 하죠. 이 파운드 키, 샵, 이 파운드 키가 바로 이제 커멘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맨 앞에 이제 파운드 키를 타이핑을 하시면 R에서 이 부분을 읽지 않고 넘어가요. 실행하지 않고 이제 커멘트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코멘트라고 생각해서 커멘트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부분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내가 왜 이제 이 작업을 여기에 했는지 이 파트는 뭘 뜻하는 것인지를 이제 간단하게 커멘트할 수 있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뭐 프로그램 랭귀지에 따라서 어떤 데는 이제 느낌표를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퍼센티지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R에서는 파운드 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운드 키를 사용을 하면 이제 이 부분은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좀 전에 했던 건데 여러분 제가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를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긁어서 카피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긁어서 카피를 한 다음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 있습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어떤 걸 한 거냐면 여기에 뭐 이렇게 지저분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윗부분에
빗자루 기호가 있는데 여기 빗자루 보이시죠? 빗자루. 이 빗자루를 클릭하시면 이제 화면이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화면 지우기 기능이에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깨끗하게 싹 정리가 됩니다. 지적을 하면 지우시면 돼요. 제가 지금 한 건 뭐냐면 아까 뭐 x, y에 대한 이야기 한 것처럼 이제 a에다가 이레값을 어사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a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요. a라고 하는 변수에는 이레값이 어사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를 한번 타이핑해 보면 이레값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에는 2의 값을, c에는 3의 값을, d에는 3.5의 값을 한번 어사인 해보죠. 자, b에는 2의 값을 어사인을 하고요. b에 2가 들어있죠. c에는 3을 어사인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c에 3이 들어있고 이번에 d에는 3.5를 어사인 해보죠. 그럼 이제 d에는 3.5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또 좋은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른쪽을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이렇게 하나의 변수에 하나의 value가 들어있으면 이제 오른쪽 여기에서와 같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벡터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유형의 변수도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R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하는 그 데이터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에 이 environment죠. 여기에 이러한 정보들을 한눈에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복잡하거나 그 스트럭처가 굉장히 복잡하다면 그 변수 x나 y라고 하는 이름에 어떠한 정보들이 담겨 있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변수에 어떠한 정보들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가 그 얘기는 제가 또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간단한 계산 해볼 수 있겠죠. A 더하기 B,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 한번 해볼까요? 자, A 더하기 B는 3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이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고 4 나누기 B는 2가 되겠네요. 네, 이런 계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 곱하기 B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5 곱하기 B는 10이 되겠죠.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벡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텐데요. 그 수학에서 여러분 뭐 요즘 고등학교에서는 벡터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을 이제 어디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벡터와 매트릭스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고 있으면 프로그래밍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제 파이썬도 마찬가지고요. 파이썬이나 매들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뭐 R도 마찬가지고요. R, 뭐 파이썬이나 혹은 이제 매들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수학 연산이라든가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경제학에서도 이제 저는 경제학과 소속이잖아요. 경제학자고 경제학에서도 이제 R이라든가 파이썬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예전에는 매들랩을 더 많이 썼는데 파이썬이 무료 프로그램이고 많은 사람들이 파이썬에 필요한 어떤 뭐랄까요 소스 코드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패키지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놔서 그 굉장히 좋은 이제 그 프로그램이 된 것이죠. 예전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었는데 R도 마찬가지예요. R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R을 사용하면서 필요한 패키지들을 여기다 굉장히 많이 이제 컨트리뷰션을 한 거죠. 그래서 되게 많은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그림도 더 나이스하게 그릴 수 있고 그러니까 엑셀 프로그램 다 사용해 보셨을 텐데
저도 엑셀로 그림 잘 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건 되게 쉬운데 뭐 클릭 한 두세 번 하면 그림 그릴 수 있는데 그림 자체가 그렇게 예쁘지 않잖아요. 특히나 그 저같이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 사람들은 논문에 엑셀로 만든 그림을 이렇게 붙여 넣으면 되게 아마추어 같아요. 되게 이렇게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뭐랄까요? 보고서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예, 저는 이제 엑셀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무 아마추어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R이라든가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훨씬 더 사이언티픽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림 자체가 달라진다 그래서 더 과학적인 건 아닌데 그림이 좀 팬시하면 되게 더 사이언티픽해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림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훨씬 많습니다. 뭐 여하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제가 지금 A, B, C, D라고 하는 변수들의 각각 하나의 값을 어사인을 했어요. 2, 3, 3.5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칼라라고 부릅니다. 스칼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에 하나의 값이 어사인 되어 있는 경우인데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을 어사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 C++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랭귀지가 이제 비슷한 형태를 갖는데 여러 개의 숫자를 어떻게 변수에 넣을 수 있을까? 넣는 방법은 벡터의 형태로 넣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보는 거죠. 이렇게 지금 1, 2, 5, 7, 8을 넣고 싶어요. 1, 2, 5, 7, 8 이렇게 이제 시퀀스의 그러니까 수열의 형태로 그러니까 수열의 형태, 시퀀스의 형태로 숫자의 열을 이렇게 해서 이제 어사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벡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시퀀스는 그냥 숫자들을 나열해 놓은 거잖아요. 어떤 규칙을 갖는 숫자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고, 이제 이걸 이제 하나의 범위를 지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벡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볼 텐데요. 조금 개념이 어렵다면 여러 개의 숫자들을 그냥 집합의 형태로 배열해 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5, 7, 8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숫자의 조합이죠. 순서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슬롯에는 1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슬롯엔 2, 세 번째 슬롯에는 5, 네 번째는 7, 다섯 번째는 8. 순서는 중요합니다. 랜덤하게 어사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1, 2, 5, 7, 8을 어떻게 어사인할 수 있냐면 벡터를 만드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반드시 C하고 괄호의 기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퀀스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1, 2, 5, 7, 8 이렇게 이제 컴마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1, 2, 5, 7, 8 순서를 갖는 하나의 벡터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1, 2, 5, 7, 8이라고 하는 이제 벡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벡터를 어떤 하나의 변수에 저장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제가 V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V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RStudio도 그렇고 R도 그렇고 화살표 키를 이용하시면 전에 내가 작업했던 명령어를 다시 소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쪽 방향 이렇게 타이핑하시면 바로 직전에 작업했던 명령어를 보실 수 있고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그 전에 작업했던 거 계속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전에 작업했던 명령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부분에서 여기 히스토리 보시면요. 히스토리에서도 내가 작업했던 명령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보죠. 쭉 보시면 제가 작업했던 명령어들이 쭉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러와서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불러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V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1, 2, 5, 7, 8의 순서를 갖는 벡터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V1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른쪽에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add new m이라고 하는 것은 numeric이라는 뜻이고요. 그 변수마다 그 어떤 이제 유형을 갖게 돼요. 변수의 타입이 정해질 텐데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 v1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때 이제 숫자들의 조합을 어사인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변수는 뉴메릭 변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시간이 되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변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문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문자를 집어넣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자를 집어넣으면 그건 여기서처럼 뉴메릭이 되진 않겠죠. 문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건 좀 달라질 거예요. 캐릭터 같은 변수가 되겠죠. 이렇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 얘기를 또 제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1을 한번 입력해 보시면 12578이라고 하는 벡터가 들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벡터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숫자들을 제가 1, 2, 5, 7, 8 이렇게 이제 썼는데 만약에 1부터 5까지 하나씩 증가하는 숫자로 되어 있는 벡터를 만들고 싶다. 예를 들면 1, 2, 3, 4, 5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부터 콜론 입력하고요. 5까지. 그러면 일씩 증가하는 수요를 만들 수 있습니다. 5까지, 1부터 5까지 일씩 증가하는 시퀀스를 만들 수 있고요. 뭐 1부터 10까지 만들고 싶다 그러면 1부터 1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SEQ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퀀스의 줄임말이겠죠. SEQ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퀀스 1부터 5까지라는 뜻이겠죠.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선 V2에는 C의 1부터 5까지 그래서 V2라고 하는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V3는 똑같은데 이번에는 C의 1 콜론 5라고 쓰지 않고 그 sequenc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sequence라고 하는 함수는 이제 R에 내장이 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패키지를 설치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함수예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컴마 5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1이고요. 끝이 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sequence라고 하는 함수는 이게 이제 시작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가 끝이겠죠. 터미널 포인트 이게 이제 이니셜 포인트고 5가 터미널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얼마씩 증가하느냐? 인크리먼트는 1이에요. by 1.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5까지인데 하나씩 증가하는 그런 수요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우리가 이제 V2와 V3가 이제 똑같은 벡터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보죠. sequenc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첫 번째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1부터 10까지 2씩 증가하는 그런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럼 1부터 10까지 하나씩 증가하는 시퀀스를 만드는 거고요. 먼저 한번 해보죠. 지금 해보고 싶은 것은 시퀀스에 1부터 10까지 이렇게 쓰면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하는 시퀀스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by 2라고 쓰면 결과가 달라져요.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2씩 증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에서 출발해요. 1, 그 다음에 2 늘어났으면 3, 2 늘어나면 5, 2 늘어나면 7, 2 늘어나면 9잖아요. 그 다음에 2가 늘어나면 11인데 10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10이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10까지인데 이 시퀀스의 어떤 규칙에 따라서 2씩 늘려갔을 때 만약에 10을 넘어서게 되면 그 전에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시퀀스는 1, 3, 5, 7, 9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이름으로 저장을 했죠? 예, v4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v4는 예, 이런 시퀀스고요. 13579. 그 다음에 V5라고 하는 시퀀스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1부터 10까지인데 이번에는 예, 3씩 증가하는. 생각해 보죠. 1, 4, 7, 10. 예, 10이 포함이 될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렇죠? 1, 4, 7, 10. 그래서 3개씩 늘려가다가 10까지 도달을 했고 13은 10을 넘어서는 값이니까 10까지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V5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V5는 1, 4, 7, 1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벡터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벡터와 스칼라의 연산, 그다음에 이제 벡터와 벡터의 연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할 텐데 기본적인 그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까? 우리가 R에서 작업을 할 때 R한테 별다른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 그러면 R은 매우 단순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첫 번째 V1이라고 하는 벡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를 더한다. 벡터와 스칼라의 연산인데요. V1은 벡터고 2는 스칼라입니다. 그러니까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일단 1, 2, 5, 7, 8이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2를 더한다면 어디에다가 2를 더할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R은 각각의 엘러먼트라고 하죠. 그렇죠? 원소, 벡터의 원소에 엘러먼트에 똑같이 다 2를 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그냥 V1, 벡터 더하기 스칼라라고 얘기를 해주면 R은 그냥 어떤 벡터에 주어진 벡터의 모든 엘러먼트에 그 스칼라를 지금 우리는 더하기를 하고 있으니까 더하기를 합니다. 그럼 결과는 3, 4, 7, 9, 10이 되겠죠. 자, 이런 결과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V1 더하기 2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3, 4, 7, 9, 1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고 싶은 것은 벡터와 벡터의 연산입니다. 첫 번째 벡터 V1 우리 이제 조금 전에 만들었던 벡터들이에요. V2 이번에 이제 벡터와 벡터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R한테 우리가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 1, 2, 5, 7, 8이고요. 첫 번째 벡터는 두 번째 벡터는 1, 2, 3, 4, 5입니다. 이 둘을 더하라고 하면 어떻게 연산을 할까? 이거 이제 죄송합니다. 벡터의 덧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 element by element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element by element는 이렇게 더해서 2가 되고 이렇게 더해서 4가 되고 8, 11, 13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뭐 한번 해보죠. V1, V2를 더하면 2, 4, 8, 11, 13 제가 말씀드렸던 예, 결과를 얻게 됩니다. 네,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제가 지금 왼쪽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문자로 된 변수를 만드는 방법은 예,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하고 싶은데 펑션 전까지는 하고 싶었는데요. 2페이지는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제 생각에 예,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또 가봐야 되겠네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오늘? 네, 질문이 뭐죠? 알과 알스튜디오는 이전 버전을 사용해도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R 스튜디오에서
쓸 수 있는 R의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경제학하는 사람이지 그 프로그래머가 아니잖아요. 어, 제가 알기로는 그 R 스튜디오에서 그러니까 뭐죠? R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 R의 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R 스튜디오는 되게 뉴 버전인데 R이 되게 올드 버전이면 그게 안 될 수 있다,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녹화는 제가 뭐 깜빡 잊고 녹화를 하지 못하면 뭐 아마 영상이 없을 테니까 그럼 그건 이제 여러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 따로 녹화로 된 동영상을 뭐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강의가 필요 없어서 실시간 줌에 들어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그 학생들까지 배려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녹화 동영상은 따로 올리진 않을 거고요. 그냥 뭐 여러분 이 수업이 필요하시면 그냥 그 수업 시간에 오셔서 실시간 줌으로 수강하시는 것이 저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 올드 버전과 뉴 버전은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예. 예, 녹화가 되면은 올려드리고요. 녹화가 안 되면 녹화가 안 되면은 저도 어쩔 수 없죠. 예. 네.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제 얼굴이 나오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제 얼굴이 나온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업로드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제 초상권이 있고 저에 대한 또 저의 그 지식재산권이 있죠, 그렇죠?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예, 그러면 제가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오늘은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지난 작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그냥 스트레이트로 한 2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이트로 2시간 하고 끝냈는데 학생들이 그걸 좀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중간에 15분 쉬고 75분 하고 15분 쉬고 75분 하는 것보다 뭐 스트레이트로 한 2시간에서 2시간 한 10분 하고 끝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이렇게 상태가 좀 더 좋아지면 스트레이트로 한 2시간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할 때 여러분도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강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면 굳이 뭐 여기 이 수업을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마 앞으로 한 2, 3주 가량은 R을 잘 사용하는 학생들한테 뭐 그렇게 크게 뭐 유익한 강의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리프레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새로운 것을 더 배울 수 있는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잘 모르는 학생들은 따라가시면서 제가 좀 빠르다고 생각이 되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이런 메시지를 하시면 제가 못 보니까 제가 강의하고 그다음에 이 콘솔에서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메시지까지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중간중간에 교수님 빠르니까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 중간에 잠깐 쉬면 되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저한테도 좋고 여러분들한테도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 있어서 혹시 그런 서제스트를 하는 게 되게 좀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학생들한테 내가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피해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혹시라도 누군가 질문을 하고 뭐 강의 속도를 좀 늦춰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시간에 잠깐 그러면 여러분 뭐 다른 거 하시면 되잖아요. 멀티태스킹 여러분 다 되니까. 뭐 누군가 시간을 좀 늦춰달라, 잠깐만 뭐 멈춰달라라고 했을 때 그게 싫으면 그냥 여러분 다른 거 잠깐 하시면 되죠.
그렇게 좀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채팅창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캐릭터 변수 만드는 거랑 함수 사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챕터 3 내용도 업로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예, 여기까지 할까요? 질문 없으세요? 그럼 제가 채팅 안 보니까 채팅하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발 저 채팅 안 봅니다, 잘. 네. 네, 없습니다. 네, 혹시 또 있으시면 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있으면 하시면 되고요. 예,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